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물통계학 튜터링 4강을 맡은 튜터 신홍철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이번 주에 막 할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뭐 별로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중간고사 형식을 아직 안 보내드렸는데 보내드릴 거예요. 이걸 이제 한글 파일로 만든 걸 보내드릴 건데, 이제 오늘은 요걸 조금 하고 오늘은 아노바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 진도가 안 나갔더라도 그냥 한번 보시면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노바까지 범위 중에서 두 문제 나온다고 한 게 있으니까 그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이 생물통계학 중간고사 형식이라는 이 파일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중간고사를 안 보시지만 어쨌든 중간 기말이 합쳐서 하나로 보니까 기말 때도 이런 양식이 조금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통계 문제 뭐 숫자로 푸는 문제 있죠. 계산기로 우리가 풀었던 문제 뭐 요런 문제들이 뒤에 나오는데 이제 앞에 이렇게 정의를 쓰는 문제들이 나와요. 이걸 모르고 시험을 보러 가면은 굉장히 큰 코 다치거든요. 이제 뭐 분산과 표준 편차의 정의를 비교 서술하시오 쓰라고 하는 순간 그냥 뭐 분산의 그냥 제곱근 하면 되겠지만 뭐 순열과 조합의 단어의 정의 비교,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의 정의의 비교 이런 식으로 쓰라고 하면은 아마 못 쓰실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시험 들어가서 당황하지 마시라고 시험은 좀 많이 나왔지만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생물통계학 중간고사 형식은 이제 이렇게 앞에 문제가 나오는데 크게 어떻게 나오냐면 자, 정의를 이제 비교 서술하라는 문제가 좀 나와요. 1번 형식이 정의를 짧게 비교 서술하시고 정의 쓰는 게 한 문제가 나오고 이게 이런 식으로 소문항으로 몇 개 나와요. 4개였나 나왔던 것 같은데 중간고사에는 2번은 이렇게 통계적 수치를 몇 개 쓰지요. 뭐 미디안, 모드값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3개, 4개 이상 쓰라고 합니다. 제 기억에는 대표값이었던 것 같긴 해요. 3포도였나? 둘 중에 하나인데 몇 개 이상 쓰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확률의 정의를 쓰시, 확률의 변수의 정의를 쓰시 이런 식으로 정의 쓰라고 그냥 나오는데 사실 요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런 식으로는 이제 꼭 나왔거든요. 특히 여기에서 많이 걸려요. 3포도를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를 4개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 못 쓰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음 단어들을 짧게 비교 서술하시오에서 제가 몇 개를 갖고 왔는데 질적 자료, 양적 자료는 이거는 매년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알아두시고 얘는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예를 쓰라고 해요. 얘는 예시를 쓰라고 합니다. 또 시험에. 근데 뭐 배웠던 거 있죠? 질적 자료, 양적 자료, 숫자로 표시될 수 없는 데이터, 숫자로 표시될 수 있는 데이터하고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예시를 써주시면 돼요. 예시를 쓰라고 그 시험지에는 안 적혀 있는데 교수님이 앞에서 이제 시험 풀면서 그 쓰라고 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쓰라고 이제 질적 자료, 양적 자료나 뭐 편차 분산 이런 거는 뭐 사실 뭐 저는 순열 조합에 대한 그것도 썼어요. 그것도 그 뭐냐 저는 요거에 대한 예시도 쓰긴 했는데 교수님이 앞에서 예시도 쓰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예시를 쓰실 건데 이 항목들이 있는 것 중에 시험이 아마 나올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거 중에서 이제 예시로 쓸 수 있는 거 있죠? 요거 예시 쓸 수 있죠? 얘도 예시 쓸 수 있어야 돼요. 뭐 공급기에서 나열하는 거. 요거 두 개는 예시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적자료, 양적자료, 순열, 조합, 비보건, 추출, 보건, 추출. 제가 지금이 오후 2시 19분인데 지금 일어난 지 한 10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발음도 좀 꼬이고 하네요. PPT는 어제 만들어 놓고 잤는데 제가 요즘 집 꾸미기를 하느라 맨날 늦게 잡니다. 집 꾸미고 뭐 인터넷으로 살 거 사고
어제는 수비드 기계를 샀는데 7만원 주고 굉장히 돈이 아까워요. 배송도 한 30일 걸린다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에 뭐 어린이날 연휴 겹쳐가지고. 자, 어쨌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예시 꼭 쓰실 수 있어야 되고, 편차, 분산, 표준 편차, 각각의 데이터 값과 평균과의 차이, 분산, 주어진 변량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표준 편차, 분산의 제곱근,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지 나타내. 이렇게 정의를 보시면 쉬운데 막상 가서 이거 세 개에 대한 정의를 비교하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아무도 못해요. 갑자기 와가지고 편차랑 표준 편차랑 분산이랑 뭐가 달라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꼭 써서 가는 연습을 한번 가도록 하세요. 제가 그 시간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6과목 전공 6전공을 이제 기말고사만 보는데 다 오프라인으로 이걸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그걸 안 보내가지고 제가 오프라인 동의서를 여러분들한테 놔줘가지고 근데 아마 오프라인 수업을 어떻게든 한번 할 것 같아요. 그 시험 직전에 이제 만나가지고 시험 예비고사를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풀어보시고 시험 보듯이 제가 해설지도 드릴 테니까 왜냐면 1시간 채우고 저 집에 갈 거거든요. 시험이 5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는 1시간 채우고 갈 거니까 네 그렇게 아시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거를 지금 앞에 문제만 했어요. 계산 문제만 빼고 다 해놨는데 실제로 모의고사 볼 때는 제가 그 범위까지 그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문제 같은 거랑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한 문제랑 책 문제랑 뽑아서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로 1시간 또 빼먹을 거니까 나중에. 이제 순열 조합 비보건 추출 보건 추출 3번 순열 n개 요소 중 비보건 추출로 알게를 차례로 뽑아 나열하는 가지수 조합 n개 요소 중 비보건 추출로 알게를 차례로 뽑는 가지수. 비보건 추출이랑 보건 추출은 따로 안 드려도 되죠? 이것도 예시를 쓰는데 그냥 얘는 이 정의 그대로 또 쓰시면 돼요. 공을 5개 중 3개를 뽑아서 1, 2, 3, 4, 5 적혀있는 공을 뽑아서 나열하는 가지수 공 5개 뽑아서 흰 공 3개를 차례로 뽑는 가지수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정의 그대로 써주시면 예시는 맞다고 해주십니다. 사실 저도 채점하는 걸 못 봐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A를 받은 걸 보니까 맞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평균이 되게 높아서 그 뒤에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도 다 맞을 거예요. 이게 계산 문제는 수업 시간에 한 걸 거의 그대로 내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아도 거의 다 맞지만 수업만 들었다면 앞에 정의 쓰라고 하는 문제는 딱 받았을 때 당황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이 그 수업 시간에 PPT 안 올려주고 그냥 말로 하면서 다 쓰라 하잖아요. 그게 진짜 그대로 시험에 나와서 시험에 내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자, 확률 변수, 표본 공간의 상이한 사상의 확률을 대응시키는 함수. 확률 분포, 확률 변수의 각각의 값의 확률을 대응시키는 수학적인 관계. 변수랑 확률, 사상의 확률. 아셨죠? 요거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상의 확률에는 확률 변수의 확률. 변수는 뭔지 아시죠? 베리에이블 데이터 이런 거. 신뢰 구간, 신뢰 수준, 유의 수준. 이것도 제가 했었죠. 얘는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얘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신뢰 구간, 신뢰 수준, 유의 수준은 아마 여기서 1-알파, 알파를 배우면 그때 좀 제대로 하게 되는데 그때 설명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앞에서 한 건데 신뢰 구간, 신뢰 수준, 유의 수준 제 1종 오류를 범하는 확률의 허용 관계 1-알파를 쓰시면 안 돼요. 알파를 써놓고 그러시면 틀립니다. 알파가 뭔대로 이제 하기 때문에 알파 1-알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신뢰 수준, 신뢰 구간 안에 모수가 포함될 확률, 모수가 포인트고요. 신뢰 구간 포인트고 얘는 구간 추정이 포인트예요. 구간 추정. 제 1종을 포함하는 확률을 허용합니다. 알파 1-알파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알파 1-알파 쓰시고 신뢰 구간 알파가 들어갈 범위 레인지 이렇게 쓰시면 저거는 틀리고 이렇게 세 개를 딱 정의를 그대로 써주셔야 합니다. 자,
자, 이번 대표값을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를 3개 이상 쓰시오. 제가 진짜 이렇게 3개 이상 쓰시오라고 나왔거든요. 얘도 제 기억에 4개 이상 쓰시오로 나왔던 것 같은데, 시험에. 사실 산술 평균이랑 평균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뭐 조합 평균도 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 평균 안에 평균 있잖아요. 그 집합 중에 그럼 산술 평균이 있고 조합 평균이 있습니다. 할모닉이라고 쓰는데 아마 안 배우실 거예요. 할모닉 자체는 그거는 좀 심화된 사실 통계에서 그렇게 쓸 일이 없는 할모닉 그 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분리해 놓는 건데 여기 뭐 다른 평균들이 있어요. 제가 알 수 없는 수학자 이름을 딴 평균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건 요거기 때문에 쓰실 때는 그냥 뭐 이거 두 개는 무조건 쓰시고 이 1, 2하고 이 3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중앙값, 미디안, 최비값, 모드값, 평균이나 산수평균 중에 하나 써주시면 3개 이상이 되죠. 제가 볼 땐 교수님도 약간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 밸류랑 할모닉 밸류랑 에버리지 밸류랑 그냥 3개 이상으로 쓰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험에서는 미디안, 모자, 민이나 에버리지 중에서 하나 골라라. 그리고 산포도를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를 4개 쓰시오. 얘는 이제 갑자기 산포도 4개 쓰라고 하면 다들 틀려요. 또 이제 헷갈리니까. 왜냐면 범위를 생각 안 하거든요. 다들 이제 편차,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든 써요. 왜냐면 앞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에 문제가 있고 뒤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같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두 문제가. 근데 이제 범위 안 쓰시면 틀리기 때문에 얘도 제 기억으로 4개 이상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냥 저도 이 4개밖에 몰라요 사실. 5개가 있나 싶은데 사실 산포도의 정의가 뭐죠? 이게 데이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 뭐 그런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게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범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레인지. 수업 시간에 한 거니까 한번 다시 찾아보시고 자, 확률의 정의를 쓰시고 상대도수의 각각 쓰시면 됩니다. 제일 짧은 거예요. 이게 4개인가 있는데 정의가 3개인가. 자, 이렇게 됐고 사실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수업 내용을 그냥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안 들으실 분도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앞에 중간부터 이거 요것만 보시고 이제 요건 안 들어주셔도 되는데 제가 요금 돌이켜 보니까 이게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개념 한번 다시 읽고 문제 다시 풀어주고 수업 시간이랑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으셨다면 저는 요즘 잘 안 듣고 있습니다. 수업을 그냥 저는 솔직히 싸강으로 하니까 수업을 안 듣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안 들으실 분들은 여기서 끄시면 되시고 저는 1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퍼 테스팅 가설 검정. 가설 검정 실험이나 논리적 방법을 통해 입증되지 않은 형상에 대한 설명. 예를 들어 사과나무를 발로 차서 뭘 써놨을까요 제가. 가설 검정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을 토대로 가설의 채택 기각을 결정하는 통계적 기법. 가설 검정 채택 기각은 쓰라고 안 나와요. 정의 시험에. 정의 시험 안 나오는데 그냥 아셔야 합니다. 가설 검정인데 여기서 모집단이랑 추출한 표본이 좀 그거예요.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이 여기는 포인트 단어입니다. 모집단을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 안 나오지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이제 막 이따 가설 검정할 건데 그때 막 모집단 자체를 테스트해야 되지 않나요? 뭐 S를 써야 하나요? 뭐 U를 써야 하나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모집단이 아니라 표본이기 때문에. 채택, 가설이 틀렸다고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채택. 기각, 가설이 맞다고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각. 이거는 말장난이죠, 채택 기각은. 널 하이포시스, 기모 가설, 대립 가설. 이거 얘는 시험에 나와요. 제가 이렇게 밑줄 쳐놓은 게 있어요. 지금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따가도 여기도 지금 기물가설, 대립가설도 밑줄 쳐놨고 알파 에러, 베타 에러 밑줄 쳐놨고 여기서 소포변, 평균간, 차검정, T테스트랑 아노바 이렇게 밑줄 쳐놨는데
밑줄 쳐놓은 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근데 얘는 정의 쓰라고 나왔고요. 앞에서 말한 비교 설명하시오로. 자, 그래서 변수 간 귀물가설 H0라 쓰고요. 변수 간의 관계가 모집단 간의 차이가 단순히 오차에 의해서 기인한 것으로 대립가설이 참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을 때 채택되며 대립가설과는 상반되는 가설. 한강은 오염되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그 H1을 저희가 증명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오차에 의해서 기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자, A집단이 있어요. B집단도 있어요. 자, 데이터가 1111111 나오고 얘는 데이터가 1111112가 나왔어요. 그럼 만약 이렇게 봤을 때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얘가 오차겠죠. 근데 그래서 평균은 다르지만 엄청 비슷하니까 얘는 A랑 B는 그럼 같은 집단이겠구나를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A가 1111111이고 B가 진짜 막 23, 100, 100, 100, 100 이렇게 봤을 때 23 자체는 100이 4번 있고 얘가 한 번 있으니까 이렇게 5번 있고 한 번 있으니까 얘는 오차라 볼 수 있지만 평균은 얘는 뭐 90 얼마 나올 거고 얘는 1이잖아요. 그럼 얘는 크기 때문에 얘는 다른 집단이기 때문에 얘가 H0라 이해하시면 되고 얘가 H1이라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두 집단이 다르다는 거 어떻게 하냐면 요거의 평균이랑 U1이랑 요거 평균 U2랑 얼마나 비슷하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얘는 U1보다 U2가 훨씬 크기 때문에 H1이 되는 거고 H1이 맞다고 하는 거고 얘는 U1이랑 U2가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H0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방금 진짜 좀 슈터 같았네요. 방금. 왜냐면 이걸 왜 잘하냐면 제가 좀 대학원 가면 이걸 많이 합니다. 실험 데이터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서울대 가야 되는데 요즘 제가 서울대 그 연구실 안 가가지고 교수님이 굉장히 무서워요. 지금 언제 부를지 몰라가지고 재료는 5월 20일에 오기로 했는데 3월에 주문한 게 5월에 온대요. 그래서 변수 간의 관계나 모집단 그래서 단순한 오차에 기인한 거 얘는 오차가 있지만 어쨌든 다르잖아요. 두 집단이 다른 집단이기 때문에 H1 근데 우리가 항상 어떤 걸 할 때 입증하고자 하는 거는 이쪽이에요. H1 왜냐? 예를 들면은 G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생물과니까 G가 있고 플러스 뭐 인슐린 새로 만든 인슐린을 줬어요.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있는 애들처럼 결과가 나왔어요. 혈당이 떨어지는 게 너무 안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냥 오차의 기능 평균이 얘는 실험군, 얘는 대조군. 얘는 실험군, A가 실험군, B가 대조군이라 할게요. 그럼 실험군에 인슐린 처리했는데 대조군이랑 혈당 떨어지는 게 비슷하면은 안 되겠죠. 만약에 실험군은 이만큼 1로 떨어졌는데 대조군은 아직도 100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H1이 맞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 예시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이게 뭔지 알거든요. 왜냐면 뒤에 가서는 이제 H0, H1이 계속 나오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면 됩니다. 얘도 표본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모집단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모집단 자체는 테스트할 수 없습니다. 실험으로 표본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래서 30개 이상 뽑아가지고 자 검정 통계량 테스트 스태티스틱스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사용하는 통계량 리젝트 리전, 기각력, 크리티컬 리전 귀무가설을 기각시키는 검정 통계량이 관측되는 영역 어셉트 리전, 채택력, 귀무가설을 채택시키는 검정 통계량이 관측되는 영역 시험에 안 나와요. 쓰라고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는 시험에 나옵니다. 타입 1 에러 제1종 오류, 알파 에러 귀무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그 귀무가설을 틀렸다고 판단하는 오류 타입 2 에러 제2종 오류, 베타 에러 귀무가설이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그 귀무가설을 맞다고 판단하는 오류 외울 때 그냥 귀무가설 해놓고
시험에 그대로 쓰라고 나오거든요. 헷갈리지 마세요. 기무가설 5 x 이렇게 해서 이걸로 외우시면 됩니다. 얘는 x 알파에러 베타에러 뭐 제1중으로 2중으로 쉽죠? 얘는 외워주세요. 이건 제가 모의고사 시험에서 되겠습니다. 단측 검정 기각력이 분포의 한쪽에만 있는 검정 F 검정이 그래요. 이런 F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뭐 T나 정규분포 이런 건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는 단측 검정 이렇게 되고 얘는 양측 검정은 이렇게 되죠. 물론 T나 Z에서도 단측 검정 할 수 있긴 해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단측이죠. 얘는 양측이고 얘는 단측밖에 안 돼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워 오브 테스트 검정력 귀무가설이 틀렸을 때 그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확률은 제2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은 1-베타. 이게 앞에 위에 이제 베타 있죠, 베타. 제2종 오류.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로 쓰거든요. 알파 더하기 베타 1 아니에요. 그러면은 항상 오류란 뜻이니까. 귀무가설이 틀렸을 때 그 귀무가설 기각할 수 있는 확률. 그냥 말장난이에요. 지금 얘는 귀무가설이 틀렸을 때 맞았다고 할 확률이 베타잖아요. x에서 5로 가는 게 베타잖아요. x인데 5로 판별하는 걸. x일 때 이제 x라고 표현하는 걸 1-베타로 표기하겠죠. 근데 참고로 얘는 알파랑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얘도 알파랑 관련이 없고 수치적으로는 의미적으로도 관련이 없지만 완전 반대 개념, 바이스 벌사 개념이기 때문에 알파랑 관련이 없으니까 1-베타 이거 알아두세요. 근데 검정력도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계산하라고. 사실 알파에러 베타에러를 여러분들한테 계산하라고 하진 않아요. 저 계산하려면 좀 은근 복잡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냥 저 정의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가설 검정 과정, 가설 설정 H1, H0, H1을 설정하고 앞에서 했잖아. 귀무가설, 대립가설을 세운 다음에 귀무가설 틀렸다는 거를 보여줘서 대립가설이 맞다는 거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알파를 설정하고 나서 적절한 검정 통계량도 TF 뭘로 할 건지 설정하고 기각값과 기각력을 구해서 H0 세트 기각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게 알파가 아니라요. 유의 수준 할 때 나온 알파 있잖아. 알파는 뭐 0.05에서 95%에서 계산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그 알파 할 때 그 알파를 말하는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개념 페이지가 아마 여기까지고 뒤에는 좀 문제인데 그냥 개념을 한 번에 갖고 왔어요. 이렇게 보는 게 여러분들도 편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 필기에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문제 있고 바로 그냥 개념 문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개념 하나 문제 2개씩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제가. 자, 목평균 검정 일단 대표본, 소표본 차이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죠? 얘는 30 이상. 소표본의 전제 조건은 독립적인 모집단을 가져야 하고 거기서 추출한 거여야 되고요. 추출된 소표 이미표본 막 여러분들이 데이터 셀렉해서 뽑으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두 모집단 분산이 동일해야 합니다. 두 집단일 것 같네요. 모집단이 아니라. 소표본 전제 조건은 쓰라고 안 나와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소표본일 때 쓸 때 이거를 앞에 써줘야 돼요. 그 조건을. 이렇게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 일단 n은 30보다 작고 이거 3개이기 때문에 소표본이다. 따라서 t 검정을 채택해서 검정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써줘야 합니다. 자, 일단 모평균 검정 대표본부터 해볼게요. H0는 U는 뮤제로죠. 그쵸? 이게 뭐죠? 규모가설이죠. 평균이 같다고 지금 두 개가. H1은 뮤는 뮤제로가 아니고 U가 뮤제로보다 크고 이렇게 쓰면 되시는데 저는 이것만 썼어요 그냥. 어차피 이거랑 이거 두 개랑 같은 말이기 때문에 AND나 OR 처리를 해줘야 돼서 이거 할 때는 어차피 저는 이것만 썼습니다. 그래서 Z 그래서 알파를 결정한다. 알파는 0.05 뭐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줘요. 그냥 이건 걱정 안 해줘도 되고 Z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뮤제로. 이게 뭔지 알죠? x바는 소표본에서의 평균 뮤제로 그냥 이제 모평균 시그마 표준 편차 n
30 이상 뭐 값과 기각력을 구하고 결과로 H0를 채택하거나 기각해서 결론을 냅니다. 시험에서는 이 결론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교수님이 요거 결론을 봐요. 그냥 따라서 뭐 H0 기각 따라서 뭐다. 그러니까 H0 기각 따라서 무평균의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자, 소표원에서는 똑같은데 이제 여기는 Z 쓰고 T 씁니다. 그래서 T 안에 있는 수치는 같아요. 대신 그래프가 다르겠죠. 얘는 정규분포 그래프고 얘는 T분포고. 그리고 이제 T를 할 때는 이제 V 값이랑 자유도 값도 써야 돼요. 얘는 뭐 Z 0.0, 0.05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로 나오는데 얘는 T하고 V하고 0.05 해야 되기 때문에 V는 자유도는 n-1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다른 통계량 가면 이제 V가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자, 평균간 차검정. 우평균 검정은 시험에 안 나와요.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사실. 이게 두 개가 나와요, 시험에는. 왜냐?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평균간 차검정에서 대표본에서의 평균간 차검정은 이제 Z는 N1 플러스 N1분의 S1 제곱 더하기 N2분의 S2 제곱분의 X1바 마이너스 X2바. 평균간 차를 검정하는 거거든요. 자, H1을 또 안 써놨네요. 왜 안 써놨을까요? 요거 있죠. 요거랑 위치랑 다르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는데, 이제 소표본이 제일 복잡해요, 사실. 요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N1 더하기 N2 항에, 소표본에서는 이제 X1바 X2 나누기 이제 SP N1 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로 하는데, SP를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분의 N1만 이렇게 해요. 자, 이거는 무슨 수치인지는 다 아시죠? S가 표준 편차고 N이 N1, N2는 각각 소표본 1, 2에서 지금 평균과 차검정이잖아요. 집단 A, B가 있으면은 그 각각의 N을 넣고 각각 S를 넣어서 계산하는 건데 이게 시간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요. 이 문제가 진짜로 계산 다 하려면. 그래서 제가 기말고사 때는 꼭 좋은 계산기를 구하라는 이유가 이거였는데 이거랑 아노바 할 때 계산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좋은 계산기에 그냥 데이터만 입력해주면 나오는 좋은 계산기 쓰세요. 불행히도 전 지금 제가 쓰는 계산기는 그런 게 안 됩니다. 참 슬퍼요. 여러분들은 꼭 TI 뭐 9638이었나? 그 계산기 쓰시길 바래요. 아노바 분산 분석이랑 위에서 했던 건 지금 다 두 개잖아요. 얘는 세 개예요, 세 개가 포인트거든요. 3개 이상 모집단 간 평균간 차이를 분석해서 이제 F분포로 하는 건데 지금 위에선 T분포, Z분포 쓰다 지금 갑자기 F분포가 나왔잖아요. 얘는 F분포 자체 일단 대칭이 아니에요. F분포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푸는 건데 팩터가 이제 요인이죠. 실험에 영향을 주는 거, 아까 말했던 인슐린 좋냐 안 좋냐, 레벨 수준, 요인을 여러 가지 범위로 나눈 거, 인슐린을 100ml 맞췄냐, 200ml 맞췄냐 이런 거, 트리트먼트 처리, 관련 요인을 여러 수준으로 부과하는 과정. 처리하면 되죠. 요인의 수준대로. 저희는 아마 1A 아노바만 할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론 분산 분석에서 요인이 하나인 경우 분석인데 저는 다른 수업에서 막 3웨이 뭐 3반복 3요인 뭐 이런 거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데이터가 미치도록 많아지기 때문에 데이터 제가 100 몇 개까지 한번 처리해봤는데 그걸 손으로 계산기랑 손으로 일일이 해가지고 계산기도 못 돌려가지고 용량이 딸려서 그 수업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건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원웨이 아노바는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하나인 경우의 분석. 요인이 하나라고요. 인슐린만 줬다고. 다른 뭐 글루카곤을 준 게 아니라 인슐린만 줬을 때 이런 분산 분석이라고 하고 원리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 못하실 건데 어차피 왜냐면 저도 아직도 이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변하는 양을 제곱합으로 나타내고 제곱합을 요인별로 분해해서 사실 전 이 말도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분해한다는 거죠? 어떻게 분해하냐? 이렇게 분해한다는 거예요. SS 오차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이게 M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사실 아노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거는 f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따라서 그 결론만 쓰시면 돼요. 아노바를 하는 과정은 가설 설정을 h0, h1 할 때 얘는 뮤1은 뮤2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쓰냐면은 y는 1부터 3이겠죠? 여러분들이 푸실 문제들은 그 얘를 그냥 풀었으면은 이게 다 마이너스예요. 이게 0이란 거예요. 근데 이게 0이려면 제곱이기 때문에 각각이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 만약 각각이 0이 아니고 하나만 0이 아니게 되면은 얘는 0이 아니기 때문에 h1을 씁니다. 저희가 보고 싶은 건 h1이란 결과를 얻는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사실 얘는 이렇게 표기만 해주시면 되고 뒤에선 쓸모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알파 0.05 뭐 0.0을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이 표를 그리셔야 되는 게 일단 얘를 구하셔야 돼요. 근데 얘를 n의 셋을 구하신 다음에 df 자유도, 이게 자유도거든요. ss가 뭐냐면 제곱합이란 뜻이에요. 스퀘어 썸 그런 건데 이게 ss가 그래서 이게 처리한 거 에러가 얼마인지 요인 처리한 게 이만큼 나왔다. 제곱한 게 에러가 이만큼 나왔다. 토탈은 두 개 더해주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SST를 K-1로 나누고 SSE를 이걸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게 MST랑 MSE고, MS는 이제 오차를 뜻하는 거예요. 얘는 제곱합이고,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눠주시면 오차가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MST랑 MSE가 나오는데 이걸 다시 나눠주시면 이렇게 F 밸류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F 밸류를 F 분포에서 찾으시고 그 값을 몇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F0.05가 몇인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자유도가 두 개 쓰여요. 왜냐면 여기서는 3개 이상의 평균과 차이를 쓰기 때문에 자유도가 두 개 나오고, V1은 K-1이고 자유도 V2는 다 합친 거 ni 빼기 1입니다. 요거예요. 요거가 요거고, 요거가 요거고. 아, 요거 아니다. 요거가 요거예요. 그렇게 해서 V1, V2 하고 알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결론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죠? 문제 풀면서 할 건데 시간이 28분이나 남았으니까 제가 원래는 오늘 3-2저 소표본에서 평균간차 검정이랑 아노바만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으므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보세요. 보실 분들은. 자, 1번 내용물의 무게가 350g으로 표시된 통조림이 제2공장에서 평균 무게가 360g이 되도록 관리.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의로 40개의 표본을 추출 조사한 결과 S바는 356g, S는 10g. 이를 토대로 통조림 제조 공정에 이상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유의 수준 5%에서 검정. A1 가설 설정. 자, 해볼게요. 자, 내용물의 무게 350g 표시된데 이건 쓸모없는 정보죠 지금. 360g이 진짜예요. X바는 356g이 나왔대요. 자, 그러면은 X바는 356이고 이거 U0는 360이죠. 그쵸? 이걸로 이제 시그마 구해주시면 되고, 루트 n에는 s는 10이죠. 여기 좋네요. 얘는 얘를 구할 수가 없군요. 자, n은 40개죠. n은 40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 공식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풀 수 있어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다 하시는데, 가설 설정 어떻게 하냐면 뮤가 뭐죠? 우리가 원하는 수치죠. 실제로 나온 수치 말고 360g 되도록 관리를 했죠. 그럼 이게 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뮤는 360g. 그리고 뮤가 360g보다 작아야 해요. 그래서 단측을 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360g이 안 되면은 이상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360g이 넘어가면 상관없는 거죠. 360g 이하일 때만 상관 있는 거기 때문에 단측입니다. 이거 여러분 조심해 주셔야 돼요. 단측 양측을 쓰셔야 돼요. H1 했다가는.
그래서 이걸 수치를 넣어서 구한 값이 마이너스 2.53이에요. 근데 Z알파는 마이너스 1.645래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평균, 표준 정규분포, 여기 0이죠? 마이너스 2.53이 여기고, 마이너스 1.645가 여기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이상이 있는 거고, 얘는 여긴 정상 부분인 거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2.53이 여기 속하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정규분포. 아셨죠? 따라서 Z알파 1.645다. 따라서 이렇게 그려서 단측이니까 한쪽만 표시한 거고요. H0가 기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으면 맞았을 텐데 여기 밖에 넘어가기 때문에 H0가 기각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통조림 제도 공정에 이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모든 문제를. 자, 2번 어떤 베어링의 지름이 1.2cm로 표시를 확인하기 위하여 36개의 베어링 조사 결과 그럼 n은 36이고 지금 u0가 1.2죠. x반은 1.22 s는 0.16 이거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베어링 크기는 표시는 정당할 수 있다고 하는지 미서 중 5% 0.5, 알파는 0.05 검정하시오. 베어링 지름 1.2cm면은 얘랑은 다르게 얘는 넘기만 하면 되잖아요. 통조림이니까. 통조림이 적게 들어가면은 뭐라고 할 사람은 많지만 통조림이 많이 들어간다고 뭐라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베어링 지름 1.2cm라는 뜻은 1.2cm보다 작아도 뭐라고 커도 뭐라 할 수 있으니까 얘는 양측이 되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H0는 뮤는 1.2cm, H1은 뮤는 1.2cm가 아닐 때 양측 검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Z는 이렇게 여기 있는 숫자들을 넣어서 계산해 주실 수 있고 그 결과 마이너스 0.75가 나왔대요. 이건 제가 어제 계산한 게 아니라 과거에 제가 계산한 겁니다. Z를 또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 1.96이고 얘는 마이너스 1.96 근데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0.75고 그리고 여기를 벗어나면은 어떤 뜻이에요 그게? 지금 이 빗금친 부분이 무슨 뜻이냐면 그 모집단 평균하고 모집단 평균하고 평균이랑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거란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0.75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화살표 여기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H0 뮤가 1.2cm라는 뜻이죠. 따라서 결과 H0 채택이 됐죠. 근데 이제 H0 채택만 쓰시면 문제 점수를 와장창 깎일 수 있어요. 이게 H0 채택이 뭘 뜻하냐를 알아야 되는데 H0가 지금 차이가 그만큼 안 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결론은 크기 표시는 정당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평균 검증해봤고 여기부터 문제가 좀 길게 나와서 잘라서 해놨는데 금방금방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니까. 자, 어느 지역 청소년의 평균 IQ가 110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지역에서 약물 복용으로 체포된 청소년의 IQ가 평균 IQ보다 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15명의 약물 복용 청소년에 대한 IQ 검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자, 94부터 한 135까지 있는 것 같네요. 약물 복용 청소년의 평균 IQ가 이 지역 평균 IQ보다 떨어지는지를 유의 수준 5%에서 검정하시오. 자, 이 문제에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래요, IQ가. 요거죠.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자, 15명에는 15, U0는 110, 미수준 5%, 알파는 0.05, U1이랑 X는 이 표를 보고 구하시면 되겠죠? 저는 귀찮으니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세요. X바죠? X바? U1 이렇게 쓸 때. 요거 두 값은 이 표에서 구해주시면 돼요. 얘는 근데 앞에서 엄청 저희가 자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풀어드릴 거예요. 이거는 못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X바랑 X 구하는 건.
가설 설정 H0 뮤는 110, 뮤가 110보다 작다.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평균 약물, 마약 IQ가 평균 IQ가 떨어지는 지이기 때문에 평균 IQ가 110이고 뮤는 110이고 그 IQ가 110보다 떨어지는가가 H1이고 알파는 0.05. 얘는 뭐예요? 단측이죠, 단측. IQ는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단측이라고 표기해주지 않으려요. 제가 안 해요. t는 마이너스 0.648이 나왔대요. 이게 어떤 뜻이에요? t 검정 좌우대칭이죠. 이만큼이 0이고 마이너스 0.648이래요. 이제 t를 구할 때 그 알파 v를 해야 되는데 알파는 0.05고 지금 v가 14. 어떻게 구했어요? n-1로 자유를 구했죠. 값을 봤을 때 1.761이 나왔대요. 저희가 지금 단측 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마이너스 1.761을 써주시면 됩니다. 1로 벗어나면은 단측이잖아요. 지금 이쪽 부분이 IQ보다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쵸? 이쪽 부분은 IQ가 같다. 떨어진다가 맞네요. 일단 IQ가 평균과 다르다는 뜻인데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IQ가 평균보다 떨어진다는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 1.761이 아니라 그냥 1.761을 썼다면 평균보다 높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근데 마이너스 1.761보다 마이너스 0.648이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균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결과는 H0 채택. 왜냐? 만약에 이 화살표가 여기 있었으면은 H1이었을 텐데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H0. 따라서 결과는 H0 채택이 되고 약물 복용 평균 IQ는 지역 평균 IQ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전구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전구 수명을 1950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새로 개발 중인 평균 수명이 기존 전구 수명보다 길다고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9개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9개가 나왔네요. 새 전구의 수명이 기존 전구 수명보다 긴지 유의 수준 5%에서 검정하시오. 가설 설정 H0는 뮤는 1950, H1은 뮤가 1950보다 크고 알파는 0.05고 t는 이렇게 나오고 자, 전구 수명이 1950이래요. 이게 뮤죠. 9개 n 소표분이죠. n이 30보다 작기 때문에 v는 몇이에요? 8이죠. n-1 해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x바랑 s값 구해주시면 되고요. 가설 설정 어떻게 해야 돼요? H0가 뮤는 1950이고 H1은 뮤가 1950보다 크다는 거죠. 왜냐? 새로 개발 중인 평균 수명이 더 길다고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가설 설정 해줄 수 있고, 알파는 0.05 지금 여기서 했죠? 유의수준 5%를 했으니까 얘는 단측이죠? 더 길어야 되는 걸 구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t 값을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좀 이제 또 t 분포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0.71842가 이렇게 나왔고 t 알파 0.5, t 0.058 하면 얼마예요? 1.86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벗어나면은 우리가 원했던 결과, 전구 수명보다 길다는 결과 나왔지만 지금 우리 보면 0.718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H0가 채택이 되고 길지 않다. H0가 채택이 되고, 즉 새 전구의 수명이 기존 전구의 수명보다 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쉽죠? 이게 여러분들이 안 해봐서 그렇지 계속 해보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A, B 두 타이어의 평균 수명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 40개의 타이어를 조사. 되게 친절하게 그냥 N1이랑 바 X랑 X바 이거랑 S1, S2 값을 줬네요. 두 타이어의 평균 수명의 차이가 있는지 유의수준 5%에서 검정하시오. 평균 관차 검정하시면 되죠. 이거는 앞에서 했던 목평균 차 검정하지 말고 얘는 평균 관차 검정해 주시면 됩니다. 두 집단 간에. 자, 두 타이어의 평균 수명의 차이가 있는지
알파는 0.05고 나머지 수치들은 계속 줬어요. 네, 사실 얘도 시험에 안 나오는데 대표본이라서 소표본 평균 관차 검정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얘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설 설정 H0는 뮤1은 뮤2, H1은 뮤1, A는 뮤B가 아니고 알파 이렇게 했대요. 자, H0는 어떻게 하면 돼요? 평균 수명의 차이가 없다. 평균 수명 차이가 없다. H1은 뭐예요? 평균 수명의 차이가 있다. 알파 0.05 주의 수준 5%니까 5% 아니면 1%가 항상 나올 거예요. 0.05 아니면 0.0이에요. 시험에도 그 두 수치만 나오게 됩니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비염도 있고 굉장히 졸리네요. 하지만 지금 45분을 했기 때문에 15분만 더 해봅시다. 15분 안에 분량이 나올 거예요. 충분히 나오긴 해요. 3분씩만 해도. Z는 x1 바 마이너스 x2분의 나누기 루트 n1분의 s1제곱 더 n2분의 s2제곱으로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n1 줬죠? n1 줬죠? x가 줬죠? s1 줬죠? 넣어서 구하시면 돼요. 얘는 정규분포를 쓰기 때문에 지금 대표본이라서 40개면 n이 30보다 크니까 대표본이잖아요. 이거 꼭 앞에 표시해줘야 돼요. 일단 이쯤에서 대표본이므로 들어가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양측이죠. 이거는 아니 단측이죠. 평균 수명이 0보 양측 맞습니다. 양측. 그랬더니 Z가 4.05가 나왔대요. 자, 이게 0이고 그래프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봐주세요. Z가 4.05래요. 근데 1.96만 넘으면은 Z가 2분의 알파니까 양측이죠 지금. 양측이라서 Z 2분의 알파는 Z 0.02는 1.96이래요. 평균 수명이 길고 짧고 이제 그 차이만 길던지 짧던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96 이 마이너스 1.96이랑 1.96 이상만 되면은 그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구한 값은 4.05니까 좀 크네요. 이만큼 있는 거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구한 수치는. 따라서 H0가 기각이 되고 두 타이어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왔네요. 사실 뭐 이것만 봐도 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죠? 한 4.kg 정도. 이거를 이렇게 대충 봐서 4.kg 차이가 있네요 하지 말고 좀 더 이렇게 구하는 거를 과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구하는 거를 검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성단체에서 얘도 대표본이죠. n이 40보다 크기 때문에 여성 40, 남성 50. 여성단체에서 기업에 취업한 여성은 같은 학력의 남성보다 초임이 적다고 주장.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성 40명과 남성 50명을 임의로 뽑아 초임을 조사한 결과 자, 이렇게 40명, 50명 뽑았죠. 근데 뭐 나중에 20명, 50명 뽑으면 어떻게 해요 하는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뭐 두 개 더 해가지고 하는 뭐 통계 기법이 있는데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런 건 잘 안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얘도 줘요. 얘는 교수님이 시험에 안 낼 거니까 그냥 막 이렇게 값을 줘버리죠. 동등 학력의 여성의 초임이 남성의 초임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지 위수적 알파는 0.05 지금 다 수치는 다 줬죠. 필요한 거. 오른쪽에 뭐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하셔야 될 건 나중에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이게 평균관 차범 문장인지 모평균 검정인지는 뭐 사실 아셔야죠. 모평균 검정인지 평균관 차범정인지 아셔야 되고 딱 보고 소표본, 대표본도 딱 아셔야 되고 대신 이제 이 Z 통계량 구하는 값을 각각 다르잖아요. 시험에 두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사실. 중간 기말 합쳐서 되면은 얼마나 어렵게 될지는 저는 뭐 모르겠지만 어떤 뭐 아마 50분 또 볼 건데 시험 1시간 정도 시험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소표본 평균관 차검정이랑 안호걸 하게 되면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등 학력의 여성의 초임이 남성의 초임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지 위수준 5%에서 문죠.
가드 설정, 이게 초임이 여자 남자 초임이 같다는 게 뮤1은 뮤2죠. 그리고 유의 수정 5%에서 검정.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H1이죠. 알파 0.05고 여기 있는 값들 그대로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5.3이 나오는 거죠. 단측이죠 얘는. 차이가 있다 없다로 했다면 양측이지만 초임이 낮다는 거기 때문에 단측입니다. 잘못 썼어요. 여긴데 이 부분이 마이너스 5.3이죠. 따라서 여기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초임이 더 낮다. 따라서 결과 H0 이거 같다는 거 기각되는 거고 결론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답을 쓰실 때는 지금 기각 채택 하나만 써놨는데 그냥 H0 기각, H1 채택 따라서 결론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써주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H0가 기각하고 사실 단측 같은 경우는 H0가 기각되고 H1도 기각될 수 있거든요. 좀 엄밀하게 따지면은 H0가 지금 단측일 때 경우에는 U1은 U2고 H1에서는 U1이 U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단측으로 했기 때문에 뮤1이 뮤2보다 작은 경우도 또 다른 경우가 존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단측인 경우에는 이거 꼭 그냥 다 쓰세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H0 기각 H5 채택. 왜냐면 단측인 경우에는 이렇게 H0가 기각되고 H1도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시험에서는 주지 않겠지만 사실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단측인 거를 통해서 이걸 끌어낼 수는 없거든요. 끌어낼 수는 있겠네요. 마이너스 1.64고 여기가 1.64였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생각해서 했는데 마이너스 5.3이 아니라 만약에 5.3이 나온다고 하면은 원래는 이 부분에 해당돼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더하자고 하는 거 여기 있고 이쪽으로 단측을 했을 때도 얘보다 넓기 때문에 요 H 스타의 경우가 나오는 건데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H0 기각 H1 채택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둘 다 써주세요. 둘 다. 물론 교수님은 이런 거는 봐주시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학부생이라 그냥 둘 다 쓰세요. H0 기각 H1 채택 대신 앞에 있는 거는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겠죠. 이게 지금 H0 기각 아닌 채택을 보는 거잖아요. 요 앞에 있는 게 지금 그냥 답을 다 보시면 H0 기각 아닌 채택으로 써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이 식을 통해서 구한 거는 H0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H0가 기각임을 보여서 H1이 채택인 걸 보이고 H0가 채택임을 보여서 H1이 기각임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합니다. 따라서 H0를 먼저 써주시고 기각이든 채택이든 써주시고 H1 그 다음 써주시고 결론 써주세요. 아셨죠? 소표본에서의 평균관차 검정, T검정입니다. 이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노바를 뒤로 넘길까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페인트 회사에서 새로운 페인트를 개발. 기존의 페인트보다 빠르게 마른다고 선전함. 이의 확인을 위하여 새 페인트와 기존 페인트를 각각 5종 후에 벽에 칠한 후 건조 시간을 측정한 결과 기존 1 이렇게 나오고 기존 2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n이 30보다 작죠? n은 5니까. n은 5죠. 따라서 건조 시간을 측정한 결과 이거보다 작고 새 페인트는 기존 페인트보다 건조 시간을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지 유의 수준 5%에서 검정하라. 알파는 0.5고 n은 5고 v는 전체 합 빼기 2거든요. 그래서 5 더하기 5 빼기 2 해서 8이 나와요. 아 여기 써놨네요 제가 여기. 자, 더 우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우수 한쪽으로 커져야 되는 거죠. 단측이죠. 알파 결정하고 단측 써주셔야 되는데 알파는 그럼 0.05고 단측이라고 꼭 써주셔야 합니다.
H0는 뮤1은 뮤2, 새 페인트랑 기존 페인트랑 건조 시간에서 비슷하다. H1은 뮤 기존은 뮤 새 페인트보다 높다. 기존 페인트가 건조 시간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놨네요. 아니죠. 자, 부등호 방향을 잘못 써놨네요. 뮤 새 거가 더 높아야 되죠. 그래서 t는 sp 루트 n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n1 기존으로 할게요. 5죠. n2 5죠. x바 이거 평균 구해서 넣어주시고, x2는 새로운 거 평균 이렇게 구해서 넣어주시고, 근데 sp, 자 n1은 5죠. 얘도 n2도 5죠. n은 5, n2 이 값은 v예요 사실. S1, S2는 각각 구해주시면 되죠. 평균이랑 평균 구해서 다 더해주시고 나눠주시면 돼요. N으로. S 이제 분산 각각 해서 곱해서 더해주시고 나눠주시면은 이게 이제 한국어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공통 표준 편차였나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소표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진 걸 하나 써서 하거든요. 대표본인 경우는 그냥 각각의 분산을 써주시면 되는데, 소표본인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통계학적으로 좀 더 통계학적으로 소표본이라서 일어나는 오류를 빼기 위해서 이렇게 SP를 합쳐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SP를 구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 그냥 문제풀이입니다. 그냥 숫자만 푸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 그럴 때 t는 1.98이 나왔대요. 그러면 이제 또 그림 그려줘야겠죠. 그림을 몇 개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1.98이 여기 있고, 근데 t 0.05, 8이 1.86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여긴데, 여기에요. 끝까지 그리셔야 합니다. 이만큼인데, 1.98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빨간 펜으로 할게요. 눈이 침침하네요, 슬슬. 1.98이 여기 있잖아요. 얘는 이만큼이 지금 채택력인데, H0 기각력이죠, 여기가. 네, 지금 그래서, 따라서 H0가 채택되려면은, 이만큼이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H0 기각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H0는 기각되고, 반칙이잖아요. H1 채택, 즉, 새 페인트는 기존 페인트보다 건조 시간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답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시험에 꼭 나와요, 이거는. 근데 수표본이기 때문에 5개 몇 개인데 제 기억으로는 12개, 12개였던 것 같긴 한데 정확하진 않아요. 자, 여러분들 모의고사 만들 때는 이런 문제들 갖고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있는 문제 아니면 책 문제. 그러니까 뭐 열심히 풀어보시고, 근데 제가 진도를 봤을 때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진도가 끝날 것 같긴 하거든요, 솔직히. 이게 리니어 알게브라도 나오는 문제가 항상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58분이 됐네요. 이거 풀고 안오바 문제는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종류의 시류가 젖소의 우유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조사하고자 한다. 젖소들 중 임의로 8마리 직조 그룹을 선발하여 한 그룹에는 사료 1, 다른 그룹에는 사료 2를 주면서 우유 생산량을 조사한 결과 녹화가 되고 있겠죠? 다행이네요. 자, 저번에 한번 생화학을 녹화를 안 누르고 시작해가지고 진짜 그거를 1시간 끝나고 알았어요. 그래서 울면서 다시 찍었는데 방금도 약간 소름이 팍 끼쳤네요. 네. n이 몇 개죠? 8개죠. n1은 8, n2는 8, v는 뭐예요? 14죠. n1 더하기 n2 빼기 2니까. 그래서 두 종류는 우유의 젖소 생산량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지 알파는 0.05에서 검정하시오. 영향을 주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1번 사료가 2번 사료보다 우유 생산량을 더 많게 줬다가 아니라 우유의 생산량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고 싶기 때문에 양측입니다. 아셨죠?
카드 설정 H0는 뮤1은 뮤2고 H1은 뮤A랑 뮤B랑 다르다. 양측이죠. 알파는 0.05 여기 써 있었고요. 자, X1 바 이거 평균 구해주시고, X2 바 이거 평균 구해주시고, N1 8, N2 8, SP 여기다 8888 집어넣고, 여기서 표준 편차, 자, 분산 구해주셔서 분산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네요. 하면 SP가 63.57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또 그림 그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제가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시간이 되게 잘 가네요. 평소에는 시간 때우려고 막 제 과제 가져와서 읽고 이랬는데 되게 신기해요. 양측이죠. 그러면 t는 0.025 넣어야겠죠. 지금 양측이기 때문에 알파 나누기 2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v는 14 아까 위에서 구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빗감친 부분이 뭐죠? 제가 빗감친 부분이 뭐예요? 대답이 없어요? 당연하죠. 혼자 하는 인간이니까. 이 빗감친 부분이 H0 기강력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1.003이라는 수치가 있죠. 따라서 뭐예요? H0가 시택이 되는 거죠. 즉 뮤1이랑 뮤2랑 같은 거죠. 얘도 H1 기각이라고 꼭 써주세요. H0 채택, H1 기각, H0가 무조건 먼저 앞에 있어야 돼요. 따라서 결론으로 사료는 우유 생산량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시간이 넘어버려서 아노바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할게요. 진도를 좀 느리게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 주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다 채우니까 별말도 없죠. 다음 시간에 봐요. 다음 시간 과제는 카톡으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